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를 진행하고 있는 허민입니다. 처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소식은 김문수 캠프, 김문수의 의중이 담겼다고 봐야죠. 김문수 쪽, 단일화 없이도, 누구와의 단일화? 이준석과의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 결심했나? 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워낙에 이게 소식이 좀 급변하다 보니까, 뉴스가 막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겁니다. 어저께만 해도 단일화 구회, 지금도 단일화에 대한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과 개혁신당 쪽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좀 미묘한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또 김문수 캠프가 생각하는 단일화의 일정은, 가장 좋은 일정은 이미 많이 지났죠. 사전투표, 투표용지 인쇄 전, 그리고 좋기로는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단일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건데, 그건 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가 29일인데, 29일이면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투표가 사실 요새는 거의 본투표입니다. 본투표 시즌1, 본투표 시즌2, 시즌1이 사전투표. 왜냐하면 30%, 40%대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거의 본투표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9일날 사전투표 시작되기 전인 28일, 즉 내일까지 단일화의 이제 최종 시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거, 전범은 뭐냐? 2022년도 3년 전에 대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상대방이 이재명, 근데 소위 이제 국민의힘 측이 봤을 때 이제 이쪽이 이제 윤석열, 그리고 제3당에 이제 안철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그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단일화를 하면 내 손목을 자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단일화 했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고, 산투표 시작되는 날 새벽 3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D-6일이에요. 사전투표일이 29일이니까, 그 전날 28일로 계산하면 28에서 9, 0, 31일, 그 다음에 1, 2, 3, 6, 3 대선이니까 딱 D-6일. 그래서 내일까지만이라도 단일화하면, 그래서 사전투표 전날이니까 괜찮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김용태,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죠. 만 35살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을 대통령 후보로 내고 있는 개혁신당이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단일화 전제 조건이 뭐냐? 총리를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내각의 절반을 원하는 거냐? 이런 거죠. 단일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눈물겨운 러브콜을 계속 보내왔는데, 오늘 김용태 위원장이 이게 모 호텔에서 열린 무슨 포럼 있었어요. 웨스틴 호텔이라고 나오네요. 웨스틴 호텔 기자회견이랄까, 기자의 일문일답인데, 그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단일화 문제를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3자 구도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뜻이 없다라는 생각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폭탄 선언과 같은 말을 하죠. 우리는 3자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오늘 뉴스의 초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김용태 위원장의 생각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김문수 후보, 가장 중요한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미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을 접촉을 했어요.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들, 주요 관계자들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한 3분 정도를 이제 쭉 만났는데, 그때 이미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면은 표에 의한, 즉 투표에 의한 단일화.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 이준석 쪽으로 갈 표는 사표니까, 사표는 어차피 버리는 표잖니, 우리에게 다오. 그래서 여론에 의한 단일화, 물리적 정치공학에 의한 단일화 아니라 표에 의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미 하루 사이에 이런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 선거는 유독 구도가 중요합니다. 선거의 3요소,
인물, 이슈, 구도입니다. 네. 인물 경쟁력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슈 경쟁력이 구도를 변화시키죠.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이 구도가 유난히 중요합니다. 미국 선거에서는 구도보다도 오히려 인물과 이슈가 중요합니다. 거기는 대통령 연임제고, 그래서 8년 대통령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당제라고, 저희도 물론 사실상의 양당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양당제로 돼 있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다 다당제. 미국은 물론 다당제를 3당제 이상을 용인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조화된 양당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양당제 구조에서 대통령 연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임제 막 목매가지고 막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과 이슈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 stupid, it's economy.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제 이런 이슈 창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다르죠. 예, 대통령 단임제예요. 임기 한 번 동안에 그 모든 걸 다 해먹어야, 권력을 틀어주고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리고 양당, 거대 양당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선 때마다 다자구도, 3자구도, 4자구도, 5자구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구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합집산, 합종연행. 15대 때 DJP 연합,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1997년에 DJ와 JP와 연합으로 보수와 진보, 충청과 호남의 연합으로 결국은 김대중이 승리를 거머쥐었죠. 16대 때 2002년 정몽준 보수, 그 다음에 진보의 노무현과의 단일화. 그래서 노무현의 승리로 귀결이 됐죠. 노무현은 그 당시에 이해창, 정몽준에서 3등이었어요. 3등. 근데 이 단일화 결심을 해서 그 몇 주 안에 그냥 확 끌어올려 가지고 그 정몽준을 넘어서서 단일 후보가 됐고, 30%를 넘어 가지고 40%에 육박하던 이해창 후보를 결국은 눌러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게 단일화 효과죠. 2007년과 2012년 17대 18대 대선은 그 당시에 이명박 대세론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게임이 안 되는 선거였고, 뭐 단일화의 논의도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박근혜와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진영 결집으로 이루어진 선거여서 단일화 논의는 없었습니다. 2017년도 19대 탄핵 대선, 박근혜 탄핵으로 이루어진 대선, 8년 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이제 다자구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자구도였지만 문재인이 뭐 예컨대 뭐 심상정이랑 단일화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안철수랑 단일화하자, 이런 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쪽대로 홍준표, 보수 진영에 홍준표가 중도의 안철수랑 연합할 필요성, 그 다음에 얘는 있었지만 뭐 결합이 안 된 거고, 유승민과의 단일화, 뭐 탄핵 싫다고, 박근혜 싫다고 뛰쳐나간 유승민과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그래 결국은 이제 오자구도로 치러졌던 거거든요, 그때. 근데 문재인이 오자구도 속에서도, 분열된 오자구도 속에서도 여유 있게 43%로 2등 홍준표 24%를 거의 20%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를 했던 게 이게 8년 전. 이건 단일화 필요 없었던 시절이고, 그래서 3년 전 2022년 문재인과 윤석열과 문재인과의 각축구도였죠. 안철수가 한때 20%에 근접하는 3자 제3 플랫폼에서 그들을 했지만은 결국 대한민국 대선의 특징 뭐라 그랬죠? 결국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투표 양극화. 그래서 안철수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투표 D-6일 날, 네, 윤석열과 함께 단일화 이 결의를 하죠. 무조건적인 단일화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0.73%포인트로 이재명을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저께는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 즉 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준석, 오늘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네, 계엄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입장이 유지되고 국민의힘 정중하게 탈당해달라고 요청해서 탈당한 모양새가 되었고, 이준석에게는 너 왜 단일화 안 해? 너 왜 단일화 안 해? 몇 달째 2차 가해로 일관해왔습니다. 젊은 세대는 저런 수준 낮은 협잡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로부터 바로 보여주십시오. 오늘 게시글입니다. 네, 어제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제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김문수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얼마 되느냐? 기자가 물었죠. 제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은 이제 김문수,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100%다. 기정사실화 될 거다. 그러면서 이건 뭐 내란 단일화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단일화의 이제 경계심을 드러냈죠. 저는 단일화의 남은 조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가 성사되기 위한, 김문수와 이준석 성사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이준석이 10%포인트를 넘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과 김문수의 표의 합계가 이재명을 뛰어넘는 그 수치로 나올 것이냐 아니냐 요겁니다.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 중에 이준석의 표가 10% 미만으로 이제 빠져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경우, 이제 오늘까지는 10%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10%가 안 될 경우, 예, 선거 뭐 국고보조금도 이제 보전받을 수 없고 다시 뱉어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단일화했는데 이재명을 우리가 앞서는구나, 확실하게 앞서는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저는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50%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50% 이하로 확 떨어졌다. 이런 와중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단일화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다면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김문수 성사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가 성사가 되지 않으면 반 이재명, 예, 그리고 개헌, 권력 분산, 그리고 빅텐트, 이걸 기초로 해서 한 표를 몰아달라. 사표를 행사하지 말고 우리에게 표를 몰아달라. 즉 투표를 통한 단일화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